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이 됐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블랙리스트 원본이 공개가 됐고요. 이제 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9,473명이 대상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좌파 세력 척결 문제라든가 혹은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게 탄핵의 주요 사유이기도 하고 이번 재판에도 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유죄 혐의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으로 돌아간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야기는 무성했는데 이게 공개가 됐고 사실 이 9천여 명의 명단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4개의 시국선언,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했던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 그 외에 다양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세월호를 포함해서 시국선언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을 배제 리스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을 주어야 마땅한데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묶는. 또 반대는 지원을 해주는 쪽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불렀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친정부적인 문화예술인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됐느냐 아니냐 가지고 그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공개된 것에서 명단이 있었다, 블랙리스트에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이제 올라 있었다. 이 시국선언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거는 알려진 바와 같은데 확인이 된 거죠. 시행의 문제가 전 놀라운 대목인데 자, 그때로 돌아가면 제 기억에 이게 생생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요. 프랑스와 한프랑스 한불수교 130주년 해서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았는데 프랑스 하면 문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 가을부터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이게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음악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도 있고요. 미술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에 대한 이 프랑스 파리와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는 전국 각 이 시도에서 교환 공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주최 주관을 하고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깜짝 놀랄 일이 작가 교류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일부 작가들이 다 배제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이름은 한강 작가라든가 황석영 작가라든가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배제되면서 행사 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작가가 이제 프랑스로도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 행사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당시에는 표면적으로는 좀 화려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예술의 전당 음악 공연도 있었고 한불수교 140주년 이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엔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게 이제 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리스트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을 때 지원 배제 작가 명단이 아예 그것도 이게 명시가 돼 있었던 거죠.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거 왜 몰랐을까 했는데 이게 당시에 해외 공관에는 이 리스트가 공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소 하고 진행되던 행사 자체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행사가 무산된 경우들이 왕왕 나왔다는 게 밝혀져서 그렇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던 여부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위헌적인 행위가 당시 청와대에서 발생했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이제 내려갔던 건데 사실은 공유해서 참여했던 일들은 벌어졌었죠. 심지어는 여기서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국실장들을 밀어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부당하게 이제 해임한 직권남용까지도 이제 여기에 죄로 들어 있었던 사안인데 이 적시됐던 내용들이 실행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됐다는 점에서 어제 이 관련 보도는 상당히 충격의 여파가 큽니다.